안녕하십니까. 9월 6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국제 질서는 물론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장면 먼저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9月4号晚，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在北京人民大会堂同来华。 세상이 변해도 조중양국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수근병 총書記 동지께 中方愿同朝方加强战略沟通，密切交往合作，深化治国理政经验交流，有力推动各自社会主义事业向前发展。 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영상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이번 정승절에서 가장 좀 이목을 끌었던 장면, 아무래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네, 이 북중러 정상이 모인 게 지금 66년 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에 59년도에 한 차례 있었긴 했지만 그때의 예.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김일성이가 훨씬 먼 자리에 있었고 네. 지금과 같이 중국의 국가 주석과 같은 자리에 있지 또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이제 열병식 참가를 위해서 이제 북경을 간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예. 일단 북한의 뭐 외교적인 승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북한의 왜냐하면 외교적인 승리. 네, 국제적인 어떤 주목도 과거에 네. 우리가 기억했던 2018년이나 19년도 방미를 앞두고 그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앞두고 만났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또 정상국가로의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북중러 삼각관계의 어떤 구도에 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마저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예. 또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이번 행사에 있어서 북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습은 사실 중국이 이렇게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북한에게 뭘 얻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김정은이가 북경을 방문했을 때는 네. 그 후에 후속해가지고서 혹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의 만남이 꼭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려하는 거 그리고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 북미 간의 만남이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선 과거에 그런 데자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점을 우려한 중국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2018년과 19년도의 구도에서요, 중국에서 생각하는 거는 북한과 미국 간의 만남에서 마치 중국이 패싱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3자 간의 모임에서 굉장히 공고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듯한 인상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네. 시진핑의 각종 연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 구도, 그리고 또 하나는 북중러의 삼각구도와 한미를 얘기하는 그런 삼각구도 안에 어떤 이념적, 체제적인 대립이 이제 본격화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번에 북한을 정말 눈에 띄게 이렇게 챙기는 모습이 네.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만에 한 6년 만인가요? 네.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최장기간 있었다고 하죠. 4박 네. 5일 동안 있었기도 했는데 이렇게 중국이 북한을 챙기고 막 단독 만찬까지 열어가면서 특급 대우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북한이 없이는 지금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뭐 중국의 외교의 어떤 전략을 보게 되면은 물론 대국 관계라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 리주 중고라 그래가지고 리주 조변이라 그래가지고선 예. 주변 관계를 굉장히 다지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열병식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가국 대부분이 이제 중국 주변 국가들이라는 점.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네. 그 대결 국면의 대상은 결국 미국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북한의 전략적인 중요성 예.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에너지와 원자재 같은 측면에서의 러시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인도와의 어떤 협력 관계도 중국이 생각하는 뭐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시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이 모두 감안이 됐을 거라고 전 봅니다. 특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교섭 자체가 상당히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김정은이를 챙기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중 정상회담이 이제 연달아서 열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 중국이 이제 북한의 핵을 용인하게 되는 건가?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게 봐야 이제 될까요? 외교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예. 이제 보통은 한반도 지동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를 해야 되고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가 바로 말씀하신 그 핵의 문제입니다. 네. 분명하게 북한의 핵의 어떤 수준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요. 이런 수준에 대해서 많은 국제적인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는 항상 중국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는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어떤 핵 포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핵에 대한 문제는 이제 상수가 된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회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군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한국의 패싱 문제도 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북한의 어떤 위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정상 국가의 모습을 띌 뿐만 아니라 예.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경제와 핵의 병진을 다시 한번 재현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많은 영역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모습보다는 천안문 막루에서의 어떤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주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예.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핵 문제가 가장 수위에 있지 않고 그것의 차선 그리고 차차선으로 계속 밀려난 듯한 한 인상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핵의 위험의 고조 주변 국가에 대한 대결 국면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공식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방중을 계기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는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경제의 뒷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무역 의존도를 보게 되면 한 98%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국 뒷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고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또 대가도 받았고 예. 푸틴과 김정은의 공개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중국어로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보다는 양자 간의 상호 협력 그리고 우위 그리고 긴밀한 전략적인 대화를 추동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예. 앞서 말씀드렸던 핵과 경제의 병진이라는 것이 더 좀 노골화되고 더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 그건 결국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예. 대외적인 측면에서 있어서의 어떤 뭐 입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능력을
더욱 제고시키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뭐 북러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잖아요. 네. 사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제 세 사람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성사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접촉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섭 자체에 대한 어떤 의사교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과의 거리는 지금 6년이라는 시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약간 소원했던 그렇죠. 지점도 그래서 있었고. 아마 지금 다시 그러한 기초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적어도 양자 간에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한반도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추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가 3자의 어떤 협력의 틀을 그리고 만남을 보이지 않은 것은 네. 이것을 너무 노고라 한다라는 것은 이번 회의의 주제와도 부합하지 않고 네. 다소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장면을 보여준 것 자체로도 그럼요. 사실 한미일, 북중러 이 은유적인- 구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은유적인 표현이 가끔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예. 훨씬 많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더욱 두려움,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천안문 막루에 올랐을 때 트럼프는 바로 트윗을 날렸어요. 예. 지금 세 나라가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날렸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날린 트윗에서 보게 되면은 네. 관계가 굉장히 좋다. 난 푸틴도 만났고 시진핑도 곧 만날 것이고 과거에 김정은과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 거는 애써 애둘러서 그러한 모습들을 피하는 것이고 그것이 네. 더 많은 전략적인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앞서 언급을 살짝 해주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네. 동행 여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행을 결국에는 했고 도착해서 모습을 드러낸 뒤에 안 보이다가 네. 이제 평양에 다시 돌아와서 네. 도착한 모습이 공개가 또 됐어요. 네. 그동안에 김주애는 그러면 뭐 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많은 언론의 어떤 평가를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은 어떤 후계 궤도의 어떤 고착화 그리고 계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모습보다는 네. 김주애로 인해 가지고선 굉장히 부드러운 지도자상 그리고 자유로운 지도자상을 알렸다라는 데 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2살, 3살밖에 안 된 친구가 뭐 후계 구도를 얘기하는 거는 네.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스운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어린애를 데려다가 네. 마치 후계 구도의 어떤 완성형인 거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에서의 기본적인 행사, 영부인들이 참석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행사에 가긴 했겠지만 네. 김주애의 어떤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더 활발해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해 되면 김정은에 대한 주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데리고 가가지고선 자유로운 어떤 지도자상 그리고 자유로운 김주애를 통한 어떤 인민의 비유적인 측면을 더 강조를 했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처음부터 김주애를 데리고 갈 때 도착해서만 딱 그 장면을 보여주고 네. 그 방중 기간 내내 안 보여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막상 중국에 갔더니 김주애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중국 전승절인데 네. 이쪽에 관심이 쏟아지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중국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영상에는 담겨진 속뜻이 분명한 게 있을 텐데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또 조연인가가 분명해야지 그 영화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 열병식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역시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고요.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조연으로서의 김정은 그리고 네. 푸틴 거기에 김주애까지 된다.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건 주제에 어긋나는 하나의 예. 장면이라고 보고요. 김주애가 왔다라는 것 자체는 북한이 의도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리고 예. 단시간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선 생각이 많았겠지만 중국에서 생각하는 거는 북한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한 가지 또 좀 여쭤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의전설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전승절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네. 뭐 반갑습니다라는 짧은 말과 네. 악수를 했다고 하죠. 네. 요 자체만으로도 악수를 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북의 대표로서 제3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 어떤 인사를 나눈 거는 의미가 예. 있겠죠. 근데 그것에 뭐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지나가면서 악수하고 안부 정도 묻는 건데 예. 거기에 뭐 남북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만남 자체에 그냥 이런 그래도 적어도 한국말을 통해서 양자 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좀 주제를 바꿔봐서요.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벌여서 한국인 300여 명이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arrant for this entire construction site, okay? We're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We need all work to end on the site right now.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처 중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미국 이민당국이 대대적이고 네. 아주 무더기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300여 명, 거의 4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는 잠시 미국에 좀 출장을 간 기업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뭐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됐다고 하고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법. 이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불법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예. 그것이 미국민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근거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긴 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사례가 네. 가장 먼저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업이 있고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됐다라는 것이 좀 우렵습니다. 예. 물론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 가지고선 보다 원활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스타라든지 각종 편의 어떤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일을 보는 건 맞지만 예.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시각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참가를 했던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루기가 쉬울 겁니다. 예. 다만 현대자동차와 LG의 관계자들이 체포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적어도 이러한 맥락의 얘기가 사전에 오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법적인 측면에서로 접근하게 되면은 아마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다만 지금 한미 간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구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업무와 어떤 조치들이 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의 이후에 조율의 어떤 그런 뭐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래도 미국 현행법을 어기고 진행됐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의도되고 계획된 그런 조치로 이행된 상황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발각됐다라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제 기업 출장을 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아야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 미국 비자 받는 게 까다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스타 비자라든지 뭐 상용 비자라는 것들을 좀 받아서 네. 갔던 관례였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 불법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기업인을 체포하고 구금을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인 조치가 있었다라면 하는 그런 뭐 좀 아쉬움도 남긴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업무가 미국의 현행법
접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효율성과 업무의 융통성을 가지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인 문제다. 그렇지만 한미 간의 어떤 지금적인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관계에서는 충분히 조율은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첫 사례가 된 것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미국의 뭐 700조를 네. 5천억 달러죠. 네. 5천억 달러를 막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이번 기업들도 미국에 가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거기에 막 공장을 짓고 있던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불법 이민자 취급을 그렇죠. 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충격적인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데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적어도 한미 간의 어떤 교섭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논의가 됐더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첫 사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예, 갖는데 거의 뭐 군사작전처럼 네, 이거는 체포를 뭐 했으니까요. 정책 그리고 어떤 공약하고도 관계되고 또 현행법과도 관계가 되니까 네. 그 사례 우리가 첫 번째 단속 대상이 됐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LG 그리고 각 기업에서도 이 문제와 관계돼 가지고서 아마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 가지고선 충분히 고려돼야 할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좀 뭐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특히 우리는 지금 대만과 반도체, 일본과는 각종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소재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먼저 대상국이 됐다, 체포가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돼서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